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네요. 며느리 남편은 아직 자식이 없고 시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짓을 했어요. 마이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혹한 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머리가 핑핑 돌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방금 결혼한 남편은 아이를 가질 시간도 없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었으며 영원히 그녀를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이는 마치 길을 잃은 영혼처럼 계속해서 기절하며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아직도 무거운 공기 속에 남아 있었고 고통과 상실은 매일 그녀를 괴롭혔다. 시간이 흐르고 1년이 지났지만 마이의 가슴속 아픔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같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허함을 느끼며 깨어난다. 외로움과 상실감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퍼졌고 더 이상 밝은 미소는 없었고 오직 조용히 눈물이 떨어질 뿐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잃었고 외로움 때문에 더욱 움츠러들어 텅 빈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이의 시아버지 하이 씨는 며느리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이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그녀가 견뎌야 했던 고통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마이의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과 작은 선물을 가지고 그녀를 위로했지만 마이는 거절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마이는 여전히 슬픔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고 하이 선생은 더욱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이 씨는 마이가 남편을 잃었지만 그녀의 아픔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애정 결핍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마이는 아직 젊고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매우 길다. 그는 그녀가 이 슬픔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러면 그녀가 평생 외롭고 비참하게 혼자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러 날 동안 고민한 끝에 하이 씨는 며느리 마이가 외롭고 우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이가 남편을 잃은 고통에 빠져 있고 긴 하루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죽은 남편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삶을 더 밝게 하기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아이디어에 대해 마이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하이 선생은 작은 가방에 음식을 담아 며느리 집에 왔습니다. 마이는 거실에 안락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문 너머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들어오는 하이 씨를 눈치채지 못했다. 며느리, 해 선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내가 너를 위해 음식을 가져왔어. 잘 먹어. 마이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슬픈 눈은 여전히 피로를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그가 건넨 가방을 받았지만 곧장 열어볼 생각도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빠, 배고프지 않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슬픔 외에 다른 것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하이 선생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그의 눈은 걱정으로 번쩍였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이런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 하이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고, 당신이 아직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만,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당신은 젊고,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어. 마이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이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마이는 두려움으로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당신은 내가 뭔가 잘못하길 바라는 거야? 나는 그에게 아무 잘못도 할 수 없어. 아무 잘못도 할 수 없어. 며느리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하이 선생은 재빨리 손을 흔들어 위로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들아. 그는 말했다.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당신의 삶이 고통에서 끝날 수 없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인공수정을 하면 임신할 수 있어요. 임신을 해도 몸에 해를 끼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기여. 다른 남자의 정자는 당신이 임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에게 신성한 것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이는 하이 선생님이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놀랐다. 그녀는 마치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처럼 깜짝 놀랐다. 그녀의 일부는 이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고, 살아갈 이유가 필요했고, 외로움에 영원히 괴로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꼈고, 이는 그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붉은 눈, 고통과 갈등이 가득한 눈, 나는 그와 함께 살았고, 그를 사랑했는데, 이제 그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당신이 말한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게 뭐예요? 하이 선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모든 인내와 사랑을 단어 하나하나에 담고 싶어 하는 듯이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마이. 그녀는 이해할 거고,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그녀를 계속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새로운 삶도 가져야 해. 당신은 아직 너무 어려서 이걸로 영원히 살 수는 없어. 고통. 나중에 돌봐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생기도록 아이를 가져야 해. 더 이상 외로움에 빠지지 마. 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머리와 마음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원했고 가족을 원했지만 그렇게 하면 죽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파괴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녀는 그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요. 마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피곤했지만 동시에 이상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평화를 찾는 듯했다. 생각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 선생은 그녀를 희망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고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마치 폭풍을 겪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정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녀가 다시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심한 끝에 마이는 마침내 하이 선생님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 수는 없고, 과거에 영원히 지배받을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가질 이유 없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을 영원히 두려워하며 살 수는 없었다. 그러니 아마도 아이를 낳는 것이 그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마이는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전날 의사가 건넨 종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녀는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인생이 그녀에게 주는 선물이며, 매일 아침 깨어나는 이유이며, 계속 힘차게 걷는 이유입니다. 나는 강해야. 마이는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그의 기억과 함께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 마이는 재빨리 의사에게 연락해 인공수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긴장을 느끼며 병원에 갔다. 그녀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한 걸음 한 걸음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옳은 일을 했나요?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녀는 남편에 대한 사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하지만 그녀는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마이는 손수건을 움켜쥐고 대기실에 앉아 숨을 크게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요한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여자들도 여기로 오고 있었고, 각자도 다른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방금 준 사진을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잠긴 듯 의자에 기대어 앉아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을 때 마이는 이상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친절한 눈으로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가자, 마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것 없어요. 의사가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수술 후, 그녀는 회복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그녀는 잘할 수 있을까? 시간은 참 느리게 흐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이는 끊임없이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큰 일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며칠 동안의 긴박한 기다림 끝에 의사가 그녀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의사는 검사를 해서 쌍둥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녀는 2명의 아이를 두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기쁨에 가득 차 전화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이는 마음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수백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혐오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무의식 중에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감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두 아이는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이었고 그녀가 이제까지 찾던 희망이 될 것이었다. 잘할게. 그가 원했던 대로 건강하게 키울게요. 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그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을지 몰라도 이 아이들은 당신이 그를 항상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이는 안도감을 느끼며 병원을 나갔고 그녀의 입술에는 약하지만 희망적인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기 힘든 슬픔이 있지만 적어도 그녀는 계속 살 이유, 계속 사랑할 이유가 생겼다. 이 작은 천사들은 그녀가 앞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이는 집에 도착하자 부드럽게 배에 손을 얹고 몸의 변화를 느꼈다. 아직도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두 아이는 그녀의 새로운 삶의 원천이며 그녀가 인생을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힘들더라도 잊지 못할 아픔이 있더라도 적어도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녀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줄 아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이의 쌍둥이 임신에 대한 좋은 소식은 하이 부부에게 재빨리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며느리의 엄청난 고통을 지켜보았던 하이 씨와 호아 부인은 기쁨과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하이 선생은 호아 부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었지만 그들의 눈은 행복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기가 있어요. 호아 부인. 손주가 2명 더 생겼어요. 하이 씨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아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고통 끝에 가족이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웃을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고 살아갈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 모두 마치 새로운 힘이 마음에 들어온 것 같은, 마치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울 거예요. 호아 부인은 결의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마이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넘치는 기쁨을 느낀 순간 마이 역시 마음의 작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기쁨이 남편을 잃은 아픔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적어도 키워야 할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자녀는 그녀가 계속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이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느 밤 늦게 희미한 등잔불이 조용한 방을 밝히고 있을 때 마이는 남편의 제단 앞에 서서 조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임신한 배를 살며시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배에 살에 닿는 손의 시원한 느낌은 그녀로 하여금 안에 있는 아이들과 이상하게도 가깝게 느껴지게 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녀의 삶과 희망을 짊어질 자식이며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될 자식이며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격려가 될 자식입니다. 마이는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그녀의 가슴에는 아픔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아마도 새로운 사랑,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그 상처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마이가 속삭였다. 마치 그 말을 하면 마음속에 힘든 일들이 다시 떠오를까봐 두려워하는 듯 목소리가 떨렸다. 두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자식이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과 온 사랑을 다해 그들을 키울 것입니다. 나한테 화가 났니?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싶고 그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마이는 목이 메어 임신한 배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마치 죽은 남편에게 약속을 전하듯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과 그 사이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그가 더 이상 그녀 곁에 없더라도 그의 사랑과 약속은 항상 존재할 것이며 그것이 항상 그녀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동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형님. 저는 그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사랑을 박탈당했다고 느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배를 문지르며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마이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새로운 삶이 될 것이고 그녀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그녀가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 뒤에게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고 이 아이들이 그녀와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이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느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사랑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녀는 태중의 아이들과 죽은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이는 쌍둥이를 임신한 후 마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배 속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작은 불꽃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몸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 일어난 새로운 생명력 덕분에 그녀는 더 회복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외로움을 덜 느꼈다. 쌍둥이를 임신한 날들은 쉽지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이겨낼 힘이 더 생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잃은 고통에 잠겨 있지 않았고 텅 빈 집의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기쁨과 희망이며 그녀가 포기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래도 마이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긴 밤,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할 때 그녀는 밤새도록 미래에 대해 싱글맘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지원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고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의 배는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그녀가 배에 손을 댈 때마다 아이들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그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항상 그녀 곁에서 이 삶을 공유할 두 마리의 작은 동물이 있습니다. 마이의 시부모이신 호아 부인과 하이 씨는 항상 그녀 곁에 계셨고 임신 기간 내내 그녀를 동행하셨습니다. 이제 하이 씨는 시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이기도 하여 항상 그녀를 돌보고 모든 사소한 일에 주의를 기울여 줍니다. 그는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서 신선한 음식을 사고 아이의 출산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는 등 집안일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마이가 지쳐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부드럽게 무슨 필요 있어? 그냥 말해.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물었다. 그리고 마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용히 모든 일을 했습니다. 호아 부인도 열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작은 침대와 화려한 아기 옷으로 아기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이들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시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손주들에게 친구이자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종종 마이에게 와서 그녀 옆에 앉아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2명의 손주가 있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는 여전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 싱글맘이 되는 것, 남편의 지원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은 그녀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그녀를 지지해줄 사람 없이 두 아이를 키울 힘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는 것부터 가정생활을 관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녀는 거울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이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때 불안과 스트레스가 닥쳐오면 마이는 배에 손을 얹고 두 아이가 가볍게 발로 차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상기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더라도 이 아이들이 항상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깊은 위안을 느꼈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갈 이유, 웃을 이유,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궁 속 아기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기쁠 때 눈물, 슬플 때 눈물, 걱정될 때 눈물, 기쁠 때 눈물,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지닌 삶 속에 뒤섞여 있다. 마이는 인생이 어렵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이 부족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과 영원히 떠난 남편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밤늦게 가족이 잠이 들면 마이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더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녀의 삶을 밝혀줄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며
그녀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미래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든 그녀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매우 빨리 흘러 어느 날 마이는 처음으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진통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시부모는 마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는 준비를 했지만 이 순간 여전히 매우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쌍둥이를 낳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과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이 씨는 마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딸아,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엄마와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마이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강해지라고 자신에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두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몇 시간의 긴장 끝에 두 아이가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두 아기를 마이의 팔에 맡겨놓았을 때 그녀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마이의 마음속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더니 시부모님의 걱정과 불안, 그러나 동시에 신뢰하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듯이 그들을 더욱 꼭 껴안아주세요. 그녀는 힘든 나날들과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지만 이제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정말 사랑해. 마이는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린아이들의 온기를 느꼈고 죽은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어서 그가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닐까 궁금했다. 당신은 이 가족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이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자녀는 그녀의 희망이 되며 앞으로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두 천사가 그녀의 전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며칠 동안 마이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두 자녀는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매 끼니, 매 잠자는 동안 그들을 돌보았고 그들과 매우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곁에 남편이 없지만 이 아이들은 마이에게 완전함과 충만함을 줍니다. 하이 씨와 호아 부인은 계속해서 마이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항상 그녀가 기분을 좋게 유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출산 후의 나날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그 아이들은 마이 가족 모두가 계속 강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두 아이가 웃기 시작하고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마이는 남편의 제단 앞에 서서 속삭였다. 여보, 내가 했어요. 이 두 아이는 당신의 자랑이 될 거고 내가 잘 돌봐줄게요.
이런 행복한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길을 잃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먼 길을 왔다는 기분을 느꼈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는 인생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서 계속 살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마주하고 상실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천천히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현재에 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만이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지속적인 삶, 더 나은 것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을 돌보고 두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약해지지 말라고, 오래된 고통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뿐만 아니라 두 어린 동물에게도 그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힘과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시부모이신 하이 씨와 호아 부인은 항상 그녀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임신 기간 내내 그녀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가끔 피곤하고 낙담할 때마다 그들의 사랑과 걱정의 눈빛을 보면서 마이는 새로운 믿음을 느낀다. 그들은 그녀의 죽은 남편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녀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가끔 마이는 두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간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매일 두 자녀가 그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두 어린아이를 돌보는 몇 달은 마이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 속에 살지 않고 대신 자녀들과 함께 매 순간을 즐기며 그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건설합니다. 그녀는 매일 두 자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그 덕분에 자신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완전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싱글맘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고 키울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자신도 돌봅니다. 마이의 이야기는 인생이 아무리 잔인하고 불공평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며 기쁨을 찾는다면 인생은 항상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새로운 만남 그리고 가끔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발견합니다. 마이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쁨, 새로운 목표,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마이의 삶과 두 어린 자녀의 삶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피곤하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지만 두 자녀가 날마다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은 그녀를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준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첫 단어를 말할 때마다 마이는 다시 힘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녀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이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던 중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지한 목소리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이, 당장 만나야 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결과가 있어. 마이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를 내려놓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실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걱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는 의사를 보고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그녀를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 우리는 당신의 검사를 다시 검사했고,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치료 가능한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그녀는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해요. 확신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마이는 마치 모든 것이 흐릿해지는 다른 세계로 끌려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답이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누가 돌봐줄까? 그들은 엄마의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마이는 집으로 돌아온 뒤 하이 씨와 호아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그녀와 아이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그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돌아온 듯했고 그녀는 절망적인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한 번 더 도전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 마이는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에 그녀는 침실에서 아이들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이는 자신에게 강해지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에 압도당해서는 안 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자 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쌍둥이 임신으로 그녀의 몸에 큰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그녀는 좀 더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면 다 잘 될 거야.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는 마치 커다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두려웠고, 이제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꼭 껴안고 그들의 존재를 느꼈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거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족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의지로 낙관적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첫 수업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그녀는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가 강하고 회복력이 강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의 삶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자녀는 매일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마이는 때때로 피곤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느낀다. 하이 씨와 호아 부인은 항상 그녀와 함께 있어서 특히 마이가 지칠 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도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을 청소하던 중 마이는 우연히 그녀와 그녀의 죽은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 날 함께 행복하게 웃었고 얼굴은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가족과 아이, 직업에 대한 꿈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녀의 가슴이 다시 아팠다. 그녀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호아 부인은 마이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셨죠? 마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호아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그는 항상 당신 마음의 일부일 거야. 하지만 당신은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해. 당신은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됐고, 당신은 아이들을 갖게 됐고, 나는 그가 당신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믿어. 마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더니 다시 호아 부인을 바라보았다. 저는 노력해요, 엄마. 하지만 가끔 너무 외로워요. 특히 우리 둘이 잠들어 있는 밤에요. 제 자신의 일부가 빠진 것 같아요. 호아 부인은 그녀를 껴안고 위로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있고 당신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겁니다. 당신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이는 호아 부인의 격려의 말을 듣고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처럼 그녀 곁에 있어주고 그녀에게 필요할 때 조언과 위로를 해주세요. 하지만 마이는 깊은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을 여전히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이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투이고 남편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을 같이 다녔고 마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와주었습니다. 투는 주저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어보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마이, 오랜만이야. 괜찮아? 투가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조금 이상했다. 마이는 약간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투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제가 그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건 알지만 저는 언제나 당신을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마이는 투의 말에서 따뜻한 느낌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을 잊을 수 없었지만 투의 걱정은 그녀의 마음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오랜 친구인 투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치 마음속 어둠 속으로 작은 빛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이는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 살 필요가 없고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여기에서부터 그녀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이는 날마다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가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인생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는 자신의 모든 회복력과 사랑, 희망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매일이 더욱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이는 자신이 정말 더 안정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약한 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녀는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자녀들과 함께 작지만 행복한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두 자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점차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고 그들은 마이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항상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직장에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업이 쉽지는 않지만 마이는 매일 일하고 자신과 아이들을 부양하는 데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이 씨와 호아 부인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특히 그녀가 일로 바쁜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호아 부인은 항상 손주들을 돌볼 시간을 내고 하이 선생님은 마이에게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항상 일깨워줍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이가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을 때 호아 부인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 알지? 정말 자랑스러워. 마이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엄마. 당신과 아빠가 곁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호아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덧붙였다. 혼자서 다 할 필요는 없어. 엄마와 아빠는 항상 여기 있어. 널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마이는 다시 한번 남편의 제단 앞에 서서 속삭였다. 여보, 나는 아직도 매일 당신을 그리워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항상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더라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음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항상 그녀의 마음 속에 그리고 자녀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마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 앞에서 무기력한 약한 소녀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회복력 있고 용감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이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 회복력, 그리고 삶 속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안다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큰 상실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족, 자녀, 그리고 자신을 위해 계속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가족,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지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잔인하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삶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법을 알고 항상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